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책이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책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매년 가장 많이 빌려가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제 주위에서 그 책을 보고 하신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책은 재밌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정의란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책에 결론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어떤 기자가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했대요. 그러니까 샌델 교수가 책에 나와 있잖아. 난 다 했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책을 보고 왜 그렇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마 우리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제목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은 영어 원어로 justice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정의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맞는 번역일까요? 네, 저는 어쩌다 멘토 이동찬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 대사전에 검색해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올바른 길, 바람직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올바름, 바람직한, 진리, 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선악 중에 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justice를 영어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요, 선의 개념보다는 공정함, 공평함 그리고 평등이라는 개념이 보다 중요합니다. 언뜻 볼 때 바람직한 것과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 보이죠? 현대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정의를 말할 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즉 바람직한 것, 올바른 것, 진리, 선함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실체적 정의 또는 실질적 정의라고 말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공정함, 공평함, 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절차적 정의 또는 형식적 정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현대적 개념에 있어서 정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이 발전해오는 방법이나 진화의 과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는 유럽에서,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보다 강하게 특성을 드러내면서 발전해 왔어요. 먼저 유럽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럽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기독교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 그 많은 로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젊은이에게 빠져들고 전 로마인들이 기독교화되는, 그리고 온갖 박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가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나 이집트에도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인간보다 윤리적이거나 인간에게 윤리적인 길을 제시해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장악하고 인간보다 힘이 센 절대적인 강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나를 보호해주고 농사에서는 흉년을 막고 풍년을 가져다주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 비해서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신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도 굉장히 윤리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약 1000년간 기독교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시절 이제 유럽인들은 더 이상 올바름이 무엇인지, 절대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죠? 그렇죠. 올바름과 선함과 진리는 모두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에 있으면 올바름이고 진리인 것이고 성경이 없으면 올바르지 않고 진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올바름과 진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같은 부분인데요. 두 사람이 결투를 벌이는데 둘 다 기독교 신자예요. 둘 다 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어야 되겠죠. 좀 모순 아닌가요? 국가의 관점에서 볼까요? 둘 다 독실한 기독교 국가인데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을 벌였어요. 둘 다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야 되죠? 여기서 바로 주사위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은 신의 뜻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이기면 빵을 더 먹는 것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신의 뜻이고 신의 뜻은 공평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랜덤한 것,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정말로 우연해야 되고요. 정말로 랜덤해야 됩니다. 즉 뭐다? 정말로 주사위는 정육면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주사위가 정사각형 6개가 아니라 하나는 긴 직사각형, 하나는 마른 목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서로 다른 확률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랜덤이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신의 뜻이 아닙니다. 신의 뜻을 알려고 그런다 그러면 주사위는 완벽히 똑같은 확률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투하는 두 남자 또는 전쟁을 벌이려는 두 국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을 믿는 두 기사가 결투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명은 철갑옷을 입고 있고 한 명은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공정한가요? 이때 철갑옷을 이긴 사람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결투에서 이기고 신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 나다.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내가 신 앞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갑옷에 똑같은 칼 길이에. 이게 결투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점이 유럽에서 저스티스의 출발점입니다. 신 앞에서 얼마나 공정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평등한 기준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공정, 공평이라는 논 자체를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정의론의 관점이 흘러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동양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떠한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따르고자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 있지 않나요? 불교? 석가모니가 신인가요? 신은 아니죠. 석가모니는 분명 인간이었고요. 문제는 본인이 노력한 끝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지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인 거죠.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존재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춘추 전국시대를 보면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춘추 전국시대를 동아시아의 역사의 출발로 봐야 되냐 그러면요. 사실은 동아시아인들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 유교, 도교, 그리고 법가사상, 묵가사상, 많은 사상들이 다 그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진시황이 진나라가 성립되기 전 춘추 전국시대와 진시황 이후에 유방과 그 항우가 싸워서 한나라가 건국되기까지의 그 시기 동안 중국 인구의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전쟁에 휘말려 죽었다 그래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이 죽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정말로 뛰어난 사상가들과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행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즉, 무엇이 올바른 행동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동양에서의 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 시절부터 계속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바람직한가, 무엇이 진리인가가 정의론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바름, 가치에 대한 논의는 유럽보다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주된 논란거리였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왔죠. 하지만 현대에서도 아직도 유럽, 서양과 동아시아, 동양과는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법과 정치 중에서 법적 정의를 조금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정치적 정의를 법적 정의보다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